온 나라 강산에 민족의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수 평양방치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찾고 또 찾으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존기간 수십 차례나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날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생산 현장을 찾으시어서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일깨워 주시었고, 합숙을 찾으시어서는 방이 춥지는 않은가, 이불은 두터운가, 노동자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이루기까지 떳떳이 돌봐주셨습니다. 수십 대의 직기를 맡아보는 다기대 혁신자가 배출되었을 때에는 엄서 그를 자신의 곁에 부르시어 수첩에 직기 순회길도 구려보게 하시었고, 그의 등도 두드려 주시면서 누구나 옷을 입을 때에는 이동무를 생각하자고 하시면서 그를 영웅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속에 우리 공장에서는 17명의 노력용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김정수 평양방치공장 노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이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앞으로 노동자들의 합숙에 꼭 찾아와 김치맛과 밥반찬 맛을 보아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2013년 10월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 영대자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다가 합숙식당에 들리시어 국맛을 보아주시는 오보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사진문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이 뜻대로 공장 합숙을 잘 꾸려주고 음식 맛도 보아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 부지도 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을 동원해서 최단 기간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당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합숙으로 들었을 때면 우리같이 평범한 노동자들을 행복의 첫자리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례하는 원수님이 그 사랑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천을 짜서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크나큰 그 사랑에 보답할 생각뿐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扬시키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에 접한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우리 당의 요라 같은 인민사랑에 보다 큰 생산 성과로 이바지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정치국 확대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습니다. 최근에 만두 중요회의들에서 인민의 생명 안전, 인민의 생활 향상과 관련한 강력한 조치들이 연이어 치워져서 인민들 모두가 어디서나 노동당 완전을 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민을 위한 중요 대책들을 토한 해외 소식에 누구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 확대 소식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는 것이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한치 양보도 모르는 우리 당을 추천한 입장을 일부러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공장은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필요한 자재 보장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두들 각오가 높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서 나서는 각종 전선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선 가장 큰 혁명입니다. 거기서는 조건이 비례하다, 나쁘다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생산 정상화가 곧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완공을 앞당기는가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좌우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종업원들 모두가 분발해서 뛰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1주의의 기치 높이 인민생활 향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평촌구역에서 주민생활에서 나서는 사소한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시급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 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
이것을 당 앞에 검증받는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들을 단단히 하고 구역적인 협의회를 거듭하는 과정에 실제 구역 주민들의 생활 보상 문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이 문제들을 빠짐없이 찾아냈습니다. 현재 실천 단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당의 사랑이 정말 모든 가정들의 속속들이 가닿게 하자. 이렇게 하고 온 기업이 떨쳐나서 빈틈없는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물 생산을 정상화해야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4.15 기술육신 달격대를 묶고 탐구한 결과 이렇게 강행교로 접촉기, 단상 방지기를 비롯한 여러 장치들을 설치함으로써 물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구역 안의 모든 물 생산 공정들을 정부와 자동화하고 또 인민들에게 직접 물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공급 직장들에서도 자동화를 실현하게 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구역 안의 모든 편의봉사망들이 봉사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인민멸사복무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진짜 이게 많은 품을 기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호평을 받자면 그들이 자주 찾고 나는 이 편의봉사 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하나하나 일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새마을 목욕탕과 복남비용은 또 새마을 리발관을 비롯해서 산하 모든 단위들이 면모가 일순되고 주민들이 진짜 정말 자주 찾곤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에서 전반적인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는 국토환경보호선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평양 원산 고속도로 포장판 대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서 우선 기기화 비중을 높이고 시공의 질을 최대한 높여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중요 도로들에 대한 도로 기술 개선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법동군이 병암리부터 로탄리까지 전 구간에 대한 세석 깔기와 석분 깔기, 엉벽과 물도랑을 콘크리트로 시공함으로써 도로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군에서는 군민발전소 인입도로를 비롯해서 군안의 전반적인 도로들에 대한 도로폭을 정전의 2 내지 3m로 확장함으로써 군안의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포군과 평강군, 군강군에서는 군민발전소 원조들이 일도서는 데 맞게끔 인입도로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흥시 동홍산 구역에서도 시외 도로들의 기술 개건과 주요 간선 도로들에 대한 포장 공사를 계획적으로 내밀면서 동홍산 공원 일대의 수백 미터 구간의 옹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곳곳에 설치된 화대 화단들에 여러 가지 꽃간목들을 심고 가꾸어서 거리의 풍치를 돋구었으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태천군 산림경영서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 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경영서에서는 장성이깔 나무를 비롯하여 수용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자르고 있는데 특히 산열매 나무들을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철 나무 식수 기간에도 50여만 그루의 산열매 나무 수용들을 산에다 심었는데 앞으로 우리 가을철 나무 식수 기간에도 20여만 그루 더 내다 심으려고 합니다. 어린 나무를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비침도, 온도, 습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실안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영양 상태에 맞게 영양액을 분무해주어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무들이 야외 조공구에 내보낼 수 있도록 다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7월 중순경에 이 나무들을 야외 조공구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평안남도에서 민족음식 품평회를 진행했습니다. 품평회에는 도안의 여러 급양 봉사단위들에서 만든 수십 종의 민족음식들이 출품됐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이번 품평회에 우리 민족 음식들 가운데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논리를 이용한 고사리와 고비,
병풍, 검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나물을 가지고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쑥을 이용해서 만든 쑥떡을 오늘 품평에 내놓았는데 정말 쑥떡은 우리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즐겨 찾습니다. 다음은 7월에 예견되는 장마와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들어서서 이 장마로 인한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7월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은 7월 하면은 이 장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 알리라고 합니다. 이제 장마는 이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이제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혀서 형성되는 이 장마 전선에 의해서 이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월과 8월에 장마가 지는데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의 장마 특징을 분석해 보면 이제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보다도 이제 북부족 지역에서 폭우가 많은 비가 내리고 이제 비가 못 오는 기간에 이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가지고 인적, 물적 손실을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제 장마의 시작과 이제 지속 기간은 북서 태평양 이제 아열대 고기압의 용량과 이제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이제 분석해 보면 현재 이제 북위 30도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전선이 북위 30도 부근에 놓여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남부 지역 이제 여기서 폭우가 많은 비가 내리고 현재 이제 큰 물 피해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북서 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북위 35도 부근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7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장마기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견됩니다. 그래서 장마기에 들어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폭우가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데 올해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이제 6월에 아마도 장마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식물 피복이나 이제 토양, 산림에서 모두가 지금 물을 한 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장마비까지 내리면 이제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그 태풍 13호 때 우리 나라가 떨쳐나서 이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농업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이제 임용진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에 대책할 수 있는 이제 사전 대책을 미리미리 하나하나 세워 나간다면 이제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 장마철 피해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는 이 농업 부문에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농업연구원 소장 동지가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데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농업은 자연 환경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경제 부문으로서 장마철 피해를 미리 막고 또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해 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올해 그 전반적 지역에서 농사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장마철, 이 장마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기에 올해 농사의 그 성패가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장마 시기가 벼의 이삭이 자라고 또 수종하는 시기하고 그 겹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벼가 물에 잠기게 되면 생리적 장애와 병폐를 받아서 소출이 심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정리하고 논둑꽃을 자라고 배수 설비들을 만가동시킬 수 있게끔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들은 땅속에 물기 함량이 높으면 습해와 병피해를 받게 되므로 밤물도랑 사이도랑 가시내기를 잘 해야 합니다. 하고 산 골짜기에서 그 흘러내려오는 물, 또 불응한 강물에 의해서 땅이 유실되거나 또 곡식이 매몰되는 같은 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키가 큰 강냉이를 비롯해서 농작물들이 센 빗바람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이미 수확한 밀, 보리, 감자를 비롯한 아구작물들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보관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관계 부문에서는 저수지 언제 보수와 시설 정비를 잘 하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하며 강수량과 저수 능력에 맞게 수문 관리를 책임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축산 부문에서는 집짐승 우리와 모기 가공기 시 모기 창고들이 그 강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수로 정리를 물도락치를 잘 해야 하며 모기풀 수확과 처리를 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중성경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137만 1300여 명, 사망자 수는 53만 2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류행 전염병의 전파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9만 명 정도였던 것이 6월에는 평균 14만 명을 넘어섰고 7월에 들어와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20만 명을 넘어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이 비루스가 전파성이나 침입 능력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비루스이며 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여전히 제일 많은 미국에서는 4일 하루 동안 4만 4,700여 명의 감염자와 21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293만 5,100여 명, 사망자 수는 13만 2,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전날에 비해 3만 5천여 명의 감염자와 1,100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4일 하루 동안 2만 4,015명의 감염자와 610명의 사망자가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4일 하루 동안 274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2만 326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염병 전파의 심각성으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 방역 대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공공운수수단과 상점, 식당, 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5일부터 14일간 실시하게 될 방역 조치와 관련한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의 지속적인 재감염, 재확산 추이에 대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루스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사소한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사업 태도나 섣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절대 복종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워서 이 위험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미얀마의 카친주에 있는 온화한 광산에서 일에 있은 장마비에 의한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비로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는 벼랑이 무너져 내려 146명이 목숨을 잃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남부 지역에서 4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과 흙사태로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수천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2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후에 갑산, 온송, 장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장진, 이천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에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해산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요르세입니다. 내일 전 만족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이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과 함흥을 비롯한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터산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이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이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